안녕하세요. PHP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간단한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할 내용은 PHP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입력 폼을 만들고 그 입력 폼에서 받은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키고 그 시켜졌는지 테스트를 하며 그 데이터들 중에 어떤 특정한 값을 비교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를 보도록 하죠.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소스를 만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소스 같은 경우는 실제 입력하기 위한 폼을 작성할 거고요. 폼에 작성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특정한 값에 비교해서 출력하는 형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어줘야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우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나요? 커맨드에 실제 있는 위치에 대한 값을 복사해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있던 위치는 db에 빈 디렉토리 위치였죠. 그래서 복사해가 좋아서 이동할 때는 cd라는 명령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복사한 것이 붙여넣기가 돼요. 엔터를 치면 디렉토리 이동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들어가기 위해서 MySQL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사용자는 루트고 -p 패스워드를 바로 안 넣고 접근한 데이터베이스까지 쓴 후 패스워드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엔터 치면 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패스워드가 무엇이냐 묻게 됩니다. 이때 제가 넣어주는 값을 별표로 해서 암호화시키고 있죠. 엔터 하면은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MySQL로 떨어지면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아시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제가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붙여진 것을 아실 수 있죠. 근데 이 테이블의 쿼리문을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역시 만들겠다. 쿼리문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문자로 써도 대문자로 써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create, 만든다. 뒤에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 명시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테이블이니까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겠구나. 그 이름이 플룻 과일에 대한 부분이다. 이 플룻이라는 부분에 테이블에 이름이 들어가는 뒤에 부분도 함수 형태처럼 둥근 가로를 쓰고 끝나면 둥근 가로와 쿼리 자체가 종료됐다는 세미콜론을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컬럼명, 그 뒤에 오는 것이 컬럼이 갖게 되는 데이터 타입, 타입의 크기를 지정할 땐 둥근 가로를 열고 닫고 크기를 넣고요. 여기까지는 봤지만 이 뒤에 부분은 못 보던 거죠. 디폴트 값이라는 것은 내가 데이터를 넣지 않았어도 입력하지 않았어도 이 형태로 주며 널시키진 않겠다. 비워두게끔 하진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를 갖게는 하지 실제 완전히 메모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역시 하나 이상일 때는 콤마로 price int 열, 칼라의 박캐릭터 20 해가지고 넣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콤마를 했는데 이 부분에 컬럼명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때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컬럼명이 있지 않지만 어떤 키에 대한 것을 명시할 때도 역시 콤마가 오고 명시되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때 프리머리 키는 유일키라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실 때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라고 나오죠. 테이블을 확인할 때는 show tables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곳에 지금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데이터를 인서트하거나 검색하거나 셀렉트 그리고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지우거나 하는 딜리트 같은 구문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폼부터 만드는데요. 폼의 형태는 먼저 폼이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 확인하고요.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확인하는데요. plot1.php라는 파일입니다. 철자가 틀렸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각각 가지고 있었던 컬럼이 하나, 둘, 셋, 네 개였어요. 네임과 프라이스, 칼라, 컨트리. 그 과일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가격이 나오고 과일의 색깔 그리고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름, 가격, 색깔, 원산지 하고 입력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트가 돼야 되죠. 즉 인서트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서트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커넥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것 그래서 select db 그리고 쿼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쿼리문을 만들고 쿼리 적용한다 라는 부분까지 해야 되죠. 이때 만약에 쿼리문이 select인 경우는 패치시켜줄 수 있는 매칭 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서 리절트 값을 받아서 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부분으로 넣어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 쓰고 난 다음엔 클로즈.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기억이 나시죠?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수 프로그래밍이. 그럼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보고요.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보도록 하죠. 우선 이 페이지를 만드는 태그에 대한 것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HTML 태그 형태로 다 들어가 있겠죠. 우선 폼이라는 형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폼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 보여진 이 안에 있는 객체들을 꾸러미, 보자기에 싸서 이동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폼에 이런 객체들이 한꺼번에 묶이기 때문에 뒤에 폼을 닫는 것을 넣어줍니다. 이 폼을 실제 전송하기 위한 방식이 메소드고요. 어떤 서브밋이나 리스트 또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메소드, 속성을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폼에 보내주고자 하는 URL에 이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보내진다고 저번에 말을 했었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가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포스트와 get. 포스트는 HTTP라는 프로토콜 안에 중에 헤더라는 부분에 붙여서 보내고 많은 데이터를 보낼 때 유용하고요. get 방식은 URL 뒤에 물음표 뒤에 변수는 값 추가가 되면 %로 해서 쭉쭉쭉쭉 연결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포스트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get 방식이 아니어서 HTTP의 프로토콜에 자동적으로 붙어가게 되겠죠. 붙어서 보내주는데 어느 곳에 이 파일에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plot2.php 이곳에 실제적으로 보내주는 객체들을 봤더니 폼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밸류 값이 있는 경우에서 버튼을 제외한 객체들의 값이 넘어갑니다. 실제 버튼에 대한 값이 넘어가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 가격, 색깔, 원산지들이 각각 plot2.php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 앞에서 객체를 내려보낼 때 name이라는 이름의 뒤에 있는 실질적인 값의 변수 형태로 받아서 plot2는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plot라는 페이지를 열어보면 지금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부분 커넥션과 select db가 커맨드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부분에서 mysql의 -u, root, -p, mysql
이 전까지가 커넥션 하는 부분이고 select db가 MySQL 이 과정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PHP 두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PHP는 두 단계로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각각 가져와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커넥션도 제대로 되고 select db까지 완성이 된다면 쿼리 부분은 넘어가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도 안 되고 select db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 if에서 db 에러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exit 나가라 했기 때문에 출입구죠. 나가라 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소스 코딩이 되어지지 않고 종료가 되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die라는 것도 있었죠. die로 해서 에러라고 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die에서 db 언더바 에러라고 하면 그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세서가 종료되어졌던 거. 저번 시간에 10강쯤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졌다면 쿼리라는 변수에 이런 문장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보여지는 안의 문장이 insert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write 할 때 사용했던 쿼리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쿼리문이 있었던 내용을 수정하겠다. 그럼 update, 검출해 오겠다. select, 지우겠다. delete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때 결과 나오는 것을 쿼리라는 것으로 리턴 하는데 insert나 update나 delete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쿼리가 이 부분이 아니죠. 쿼리에 대한 그냥 문장일 뿐이고요. 실제 이 쿼리라는 부분을 통해 MySQL의 언더바 쿼리, 이 쿼리가 적용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쿼리가 처리가 되어졌다, 실행되어졌다 할 땐 true값, 그렇지 않을 경우는 false 값을 리턴해요. 그러나 단 하나, select인 경우는 하나의 결과값만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함수를 통해 pitch 해가지고 사용하는 함수를 통해 MySQL 언더바 pitch 언더바 row라는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row별로 가져오게 되죠. 근데 row라는 것은 그 하나의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컬럼의 개수가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강에서 썼던 리스트와 같은 함수로 하나 매칭시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select에서 쿼리를 가져오는 게 무조건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select인 경우 뒤쪽에 컬럼명들을 나열할 수 있었잖아요. 그 컬럼명 개수만큼을 list라는 함수 안에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컬럼명 개수대로 리스트에 있는 함수의 각각 변수들이 받아서 출력하거나 처리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insert이기 때문에 이 쿼리가 적용되어진 부분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적용되어졌다. 즉 데이터가 입력되어졌다, 삭제되어졌다, 업데이트가 되어졌다라는 결과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상적 입력이 안 되면 false 값이 들어올 것이고 입력되었으면 true가 들어오겠죠. 그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if result가 true이면 입력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를 보여줘라 라는 이런 인터페이스까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졌습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네임에 가격도, 색깔도, 원산지도 입력해서 눌러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쿼리가 적용되어지면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지겠죠. 지금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보죠. 확인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select 뒤에 별표를 통해서 전부 컬럼을 다 가져서 보거나 어떤 특정한 컬럼만 보려 할 때는 컬럼명을 쓰고 어디서부터 가져오겠다, 테이블 이름, 그리고 세미콜론. 만약에 그 컬럼에서도 특정한 어떤 조건문에 맞는 것만 가져올 땐 where를 쓰시면 됐어요. 그래서 적용하면 지금 제가 입력한 name 11, price 11, color 11, country 11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입력한 것처럼 사과가 과일이 가질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닌 어떤 그냥 문자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리스트 박스나 콤보 박스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지고 있었던 정보 안에서만 입력하게 할 때 사용하시면 이러한 오류 메시지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겠죠. 그것도 역시 프로그래머가 사용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다 받으려 할 때 그런 때 사용하시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어진 것까지 확인하셨어요. 그럼 다음으로 실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조건을 줘서 페이지 안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죠. 그런 부분의 소스를 보면 이 소스 역시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져야 하며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그 부분에 에러가 없다면 쿼리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쿼리,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검색 부분이니까 역시 지리어는 셀렉트가 들어가야겠죠. 그 셀렉트를 해가지고 오는데 모든 컬럼에 대해서 가져와서 보여주겠다. 테이블 플롯이라는 곳에서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방금 했던 지리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붙는다면 where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쿼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항상 뒤에 세미콜론을 붙였는데 문장을 넣어줄 때는 이곳에 붙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 뒤에 콜론이 붙었다라고 생각하고 지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이 셀렉트 구문은 price가 50보다 크거나 같은 한도 안에 있는 과일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의 result라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result를 통해 하나하나의 row를 매칭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MySQL 통해 들어온 result를 row라는 변수를 쓰게 됩니다. 이때 리스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row는 배열 변수의 형태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있었죠. row의 0번째를 뜻하면 이름에 대한 것을, row의 1번째를 뜻하면 가격에 대한 것을, row의 2번째를 뜻하면 색깔에 대한 것을, row 3에 대한 것을 뜻하면 원산지에 대한 것을 가져오실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쿼리를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가 있다면 while row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지금과 같이 밑에 형태로 보여지지만 지금 제가 넣었던 데이터의 price는 11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5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자체에서는 true가 아닌 false가 되죠. 즉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while이란 방법문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아서 테이블에 이름, 가격, 색깔, 원산지까지만 보여지고 실제 어떠한 데이터도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입력한 후 웹페이지를 통해서 입력을 해보죠. 입력한 후에 조건을 변경해서 셀렉트를 해보고 페이지 안에서 업데이트나 딜리트에 관련된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해 보고요. 지금과 같이 결과가 동일하지 않아서 밑으로 이름이나 가격, 색깔, 원산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였던 플롯 1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입력을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죠. 하나만 더 입력하고 검색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기본 가지고 있었던 풀룹 MySQL을 통해 쿼리가 몇 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풀룹 언더바 MySQL에 적용된 것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select from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실제 가서 확인해 보고요. 프라이스가 500, 450으로 넣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 쿼리를 복사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형태로 보여지는데 결과가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과 같이 새로 고친 버튼을 통해서 다시 인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한 값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만약 방금처럼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페이지가 인식하는 것들이 좀 느리거든요. 주소에서 엔터키를 치거나 F5를 통해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랬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노트패드에 있던 또는 워드패드에 있는 실제적인 쿼리문을 복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적용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쿼리문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결과를 안 보여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쿼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셀렉트에 대한 것을 했고요. 두 번째, 셀렉트가 아니라 인서트에 관련된 데이터들 중에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싶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카피를 하고요.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형태를 가질 테니까 이 밑으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죠. 그런데 실제 가져오는 부분이 셀렉트가 아니라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쿼리문을 수정합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이 들어오고 셋시킨다. 설정한다는 부분이죠. 실제 어느 부분의 값을, 원산지에 대한 것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가 테이블에서 가졌던 이름은 country였죠. COUNTRY 라는 부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형태로 바꾸는데 무엇과 관련된 부분, 같거나 같다, 500보다 크거나 가격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국으로 바꾸겠다. 적용시키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나요? 왜? MySQL 쿼리를 적용시키고 들어오는 부분이 select인 경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MySQL 언더바 pitch 언더바 row로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true와 false 형태로만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 그 변경된 결과를 보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쿼리문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변수는 항상 같은 변수를 써도 여기서 적용되어졌던 값과 여기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의 값은 달라지죠. 그래서 적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죠. 이때는 전부 모든 데이터를 다 보겠다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처럼 엔터키가 안 먹을 때는 F5 새로 고친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50보다 큰 부분의 데이터들을 보았었고 첫 번째 테이블은요. 두 번째 테이블은 업데이트해서 바꿔주고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결과에 보여진 후 바뀐 결과를 확인했을 때 5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과 부분이 원산지가 원주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을 페이지 자체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정보를 보겠다. 그러면 이 형태로 바뀌어 있어서 사과가 한국어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디버깅 과정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바꿨는데 업데이트 시켰는데 그 업데이트 결과가 안 보인다. 그러면 쿼리문을 복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고 결과 실행, 엔터죠. 결과 실행에서도 페이지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디버깅 과정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 쿼리문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쿼리문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실제 페이지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